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관여도가 높은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 인식과 정보 탐색하고 나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걸 보고 관여도가 낮은 의사결정, 그다음에 습관적 구매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관여도가 높은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문제의 인식, 첫 번째 문제의 인식, 무엇을 살려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정보 탐색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지만 이런 부분을 좀 나누어서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는 정보 탐색을 했으면 이제 대안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대안. 그래서 뭐 자동차를 사는데 BMW를 살 거냐. 두 번째, 국산 GV80 살 거냐. 이런 두 가지 대안. 그러면 BMW를 사면 수입차다. 돈도 비싸다. GV80을 사면 국산차다. 가격은 좀 저렴하다. 근데 이제 국산차를 샀을 경우는 AS, 신차를 탈 때는 아주 좋아요. 신차를, 새 차를 샀을 때는, 새로운 차, 신차 때는 아주 좋은데, 어떤, 고장이 난다든지, 그랬을 때 AS 문제가 발생되면은, 현대차보다 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GV80 같은 경우는 요즘에 성능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 그랬을 때 BMW를 살 건가? 이렇게 했을 때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대안을 평가해 보는 거야. 1안으로 했을 때는 어떤 거냐? 2안으로 했을 때는 어떤 건가? 대안을 평가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가할 때 어떤 속성으로 평가할 건가, 그리고 가중치는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서 속성을 브랜드를 가지고 평가한다. 명성도, 그 다음에 가격이다. 나는 가격을 중시한다. 또 다른 거는 성능을 보겠다.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연비를 보겠다. 그래가지고 네 가지 속성을 얘는 30% 반영하겠다. 가격은 20% 반영하겠다. 성능은 10% 반영하겠다. 그러면 60이니까 연비는 40% 반영하겠다. 그러면 연비를 40% 반영하는 내내 또 가격하고 막 가격을 따지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행동이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대안을 평가하는 거지. 근데 평가 활동의 양이 대안이 이렇게 속성이 많고 막 브랜드, 가격, 성능, 연비 또 다른 많고 이렇게 평가 활동을 양은 어떻게 결정되냐 이런 걸 때 만약에 긴박하게 어떤 상품을 사야 돼. 그러면 평가 활동을 그렇게 심하게 하지 못하는 거지. 평가 활동을 적게 하는 거지. 긴급한 의사결정, 빨리 5일 내로 자동차 바꿔야 돼. 예? 그런다면 이렇게 나의 환기 세트 있는 것 중에서 내가 평상시에 BMW 살라고 그랬어. 그러면 BMW 사면 되는 거야. 그런데 상품이 소비자에게 중요할수록 평가 활동 양이 많아져요. 중요할수록. 그렇죠? 중요한 것으로. 그 다음에 또 대안들이 복잡할수록 1안으로 선택하느냐 2안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복잡할수록
그 자료들을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응?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연비는 어떻게 되면 연비가 연비별로 뭐 이렇게 더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한다는 거지. 추가 자료.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대안을 가지고 이제 평가 결과로 정보를 통합함으로써 심리 세트 내에 상품 평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나는 지금까지는 BMW하고 GV80하고 벤츠만 알았는데 이번에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볼보가 되게 괜찮더라. 그래서 볼보로 심리 세트, 내가 가지고 있는 심리 세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볼보가 어떤 연예인이 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데 차는 멀쩡했어. 그러다 보니까 볼보가 안전한 차더라. 이렇게 광고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차를 사는데 볼보를 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심리 세트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 또 평가 결과로 수용 가능한 대안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포기할 수 있다. 내가 이번에 차를 사려고 보니까 차들이 너무 비싸고 그래 그러니까 다음에 사야 되겠다. 그냥 뚜벅이 그냥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포기하는 거야. 포기하면 이제 문제 해결을 안 하는 거지. 세 번째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추가적으로 정보 탐색을 해가지고 혜택이 비용보다 크다면 정보 탐색 활동을 계속 해가지고 더 좋은 안을 찾으려 노력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평가 결과로 기존의 관념을 바꿀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보 탐색을 계속할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결정이 되면 이제 구매하는 거야. 선택하는 거야. 근데 구매 의도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구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매 의도가 있는 거가 구매하거나 비구매. 응? 구매하거나 부수적인 의사는 내가 BMW를 하기로 했어. BMW를 하기로 했어. 그러면은 어디 가서 살 건가? 어디서 가서 살 건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을 해. 일시불로 할 건가? 할부로 할 건가? 응? 그 다음에 서비스에 관련된 사항 의사결정하는 거지. 응? 뭐 이렇게 서비스 기본 사양에다가 추가적인 옵션 추가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추가적인 정보 탐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추가적인 정보 탐색을 하면 문제인식이 서로 바뀌는 거죠. 도구적인 행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비구매하기도. 그래서 심리 세트에 변화를 주기도 하고 이제 구매를 했어. 실제로 구매를 하면 어떠한 행동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구매를 하는데 문제인식, 정보 탐색, 대안평가, 선택 이러면 의사결정에 의해서 상품을 산 거잖아요. 그랬을 때 구매 후에도 또 다른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 우리 보통 어떤 일을 하고 나서 후회도 하고 아니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구매 행동이라는 거지. 후회도 하기도 하고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구매의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구매의 평가, 구매의 행동이 첫 번째는 소비자의 기억 속에 저장되는 경험과 지식을 확장시키는 거야. 내가 상품을 산 것은 새로운 경험이 됐다는 거지. 나에게 새로운 경험이 된 거야. 그러니까 신차를, 새로운 차를 샀다. 과거보다 새로운 경험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상품이나 점포를 선정하면서 얼마나 현명했는지 검토기에.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는 행동에 대해서 인지부조화라고 하는 건데 합리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도 해요. 응? 상품이나 아니면 내가 진짜 어리석었다. 이런 평가도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의 구매 전략을 내가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의사결정했지만 다음에 의사결정할 때는 이러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의 시간을 3년을 지금 과거로 돌려놓으면 여러분이 많은 의사결정이 바뀔 거야. 그런 것처럼 그런 행동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매 후 평가는 소비자가 만족하거나 불만족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한 거에 대해서 대안을 평가해서 구매를 했어. 그랬을 때 긍정적이면 만족하고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달라. 그러면 불만족하고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구매 전 기대 성능과 실제 성능을 비교해 볼 거 아니야. 그러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만족하는데 내가 생각을 했던 거하고 좀 달라. 그러면 불만족. 이런 행동으로 소비자가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구매 후 인지부조. 인지부조는 내가 상품을 사기 전에 어떨 거라고 그랬는데 사고 나니까 이랬어. 거기에 대해서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 인지부조화라고 한다. 괴리가 발생하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 내가 자동차를 BMW 사면 이럴 것이다 하고 BMW를 샀어. 근데 BMW를 사보니까 이러한 좋은 점이 있어. 막 의시돼. 성능도 좋고 다른 사람들이 한테 평가도 제대로 받고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은 평가를 받고 그러니까 어떤 상당히 우쭐대고 자긍심도 생겼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차이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게 인지부조, 크기가 증대되는 여건인데 어떨 때 인지부조화가 증대되냐. 어떤 의사결정을 한번 했을 때 불가역성. 되돌릴 수가 없어. 너무나 대가를 크게 지불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불가역성하게서 계약금 같은 거를 10% 막, 제시하는 거지. 그리고 식당 같은 데도 예약할 때 예약금 내라고 그러고. 그러면 소비자가 취소를 못 하잖아. 그죠? 두 번째는 내가 리젝트한 GV80을 안 샀는데 요즘 보니까 GV80이 너무 성능도 좋고 오래 타고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산 차에 대해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좋은 것 중에서 선택할 때 다 좋은 거야. 다 좋은 안 중에서 어디를 갈까? 막 이런 사람 있어요. 학교 간데도 수시로 넣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 다 됐어. 그러면 막 행복 회로를 돌리는 거야. 이 학교가 더 좋고 이 학교가 더 좋고 이 학교가 더 좋고 이럴 때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인지 부조화가 또 일어나는 거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너무나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너무나 다른 이거를 스승을 따르자니 사랑이 울고 사랑을 따르자니 이게 뭐냐. 공부를 하냐면은 학점이 안 나오고 연애하는 친구하고 데이트해야 되니까. 또 친구하고 공부를 하자니 친구하고 데이트하는 게 너무 좋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상이한 특성을 갖고 그래서
연애를 할 건가, 공부를 할 건가. 이건 너무나, 근데 이것이 너무 상이한 특성을 가져 중첩되는 게 없을 때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 그러면 이제 두고두고, 내가 그때 연애하지 않고 공부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남자를 하고, 아니면 그 여자하고 사귀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 중요성 때문에 소비자가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할 때. 개인적 중요성 때문에, 개인적 중요성 때문에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될 때 어떤 상품 특성을 보지 않고 나의 퍼스널리티를 너무 중요시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상품의 기능과 용도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지 부조화를 내가 사기 전에 어떠할 거라고 했어. 근데 사고 나니까 어떤 이상적과 실제와 차이가 나지 않게 인지 부조화를 줄이는 방법은 상품을 재평가하는 거야. 내가 산 상품이 좋은 거야. 재평가하는 거지. 응?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지 부조화가 별로 일어나지 않은 거지. 그 다음에 이건 선택적 기억으로 내가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선택적으로 해요.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거야. 그러면 다른 거 유두지도 모르니까 되게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탐색하는 거야. 그러면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구매를 하고 나서 차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든지 태도를 변경시킨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지 부조화를 줄일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을 처리. 구매하고 한 상품을 어떻게 보관하고 처리하느냐. 상품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런 거하고도 관계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소비자의 심리적인 특성의 영향과 상품의 고유적인 영향, 부대적인 영향에 따라서 상품을 다르게 다른 거죠. 가장 확실한 것부터 보면 자금 후 상태라든지 창고의 면적, 유행 변화 속도에 따라서 상품을 어떻게 다루고 처리해야 될 것인지. 유행 변화 속도는 신상품만 있는 사람은 매년 신상품만 있고 신상품만 있는 거야. 창고 면적, 또 주차장이 내가 없어. 그러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다른데 주차장에다가 차를 계속 주차해놔야 돼.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소비자의 심리적 특성은 퍼스널리티라든지 사회 계층, 동료 압박 이런 것들에서 상품의 처리가 달라지는 거지. 그 다음에 상품의 고유적인 영역, 상품의 상태라든지 사용 연수, 스타일. 사용 연수가 이제 보통 자동차는 10년인데 20년 탄 사람도 있어. 20년 탄 사람도 있더라고. 그거는 뭐 자기가 자유잖아, 뭐. 자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관여도가 높은 의사결정을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의사결정을 다 이렇게 하진 않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은 중요한 상품을 살 때 의사결정은 문제의 인식, 필요성, 정보 탐색, 대안 평가, 선택, 구매 후 평가 이것까지 일어나지만 관여도가 낮은 의사결정은 이러한 문제의 인식이라든지 정보 탐색, 선택, 평가, 결과 이러한 것들을 동시에도 일어나고 뭐 어떠한 특성이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한꺼번에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여도가 낮은 상품은 문제인식으로만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수동적 학습을 통해서 개발된 친숙도를 근거로 구매 시점에 자극을 촉발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 친숙도, 내가 관여도가 낮은 거는 친숙도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익숙하니까 그것만 산다는 거죠. 어? 정보 탐색도 판매 점포라든지 세일 여부를 탐색 활동이 적으며 내부적 탐색 활동으로 그냥 끝내는 거지. 정보 탐색도.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도 신념도 약하고 구매는 점포 내에서 상표에 관한 상품명으로 구매를 하기도 하고 평가는 관여도가 낮은 여건에서의 평가는 구매 전이 아니라 구매 후에 일어나기도 하고 결과도 뭐 쿠폰이라든지 이것을 제공하면 구매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인식 관여도가 낮은 의사결정도 문제인식, 정보탐색, 선택, 평가, 결과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야. 어? 그래서 습관적 이제 세 번째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관여도가 낮은 의사결정이었고 관여도가 낮은 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 습관적 의사결정은 말 그대로 반복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지. 응? 소비자의 심리 세트 안에 강력하게 자리 잡아가지고 어떤 필요성이 있으면 바로 구매로 전환하는 반복. 이러한 일들이 어떤 구매하고 인식하고 평가하고 막 이러한 복잡하게 이 그림이 되어 있는데 습관적 구매 행동은 이러한 부분들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반복적 습관적 구매 행동을 하는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우리 어떤 소비자에게 반복적 습관적으로 구매하는 상품이 되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 그죠? 복잡하게 의사결정하지 않고 내 상품이 소비자에게 습관적 반복적으로 사는 상품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행동을 하려고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어떤 반대의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습관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의사결정의 행태지만 생산자 입장이라든지 이런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내 상품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자동 구매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 여건이 되는 거겠지. 응? 그래서 이제 습관과 정보 탐색. 정보 탐색과 대안평가의 제한이나 정보 탐색이나 대안평가를 별로 안 하는 거야. 습관은. 응? 뭐 습관인데. 습관적 구매의 분류는 탐색되는 정보나 고려되는 대안수가 거의 없는 거지. 응? 그죠? 그래서 습관의 기능은 습관에 의한 구매는 위험을 줄이고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고 정보 탐색의 필수성을 줄여 의사결정을 단순화한다. 그러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매일 똑같은 행동 반복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거는 뭐냐면 대안을 없다. 정보 없다. 그러니까 내 상품이 어떤 소비자에게 습관적으로 다가가면 제일 좋은 거지. 다른 대안 선택하지 않나. 옛날에 뭐예요? 현대자동차 계열사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현대자동차 사는 거야. 다른 거를 살 수가 없는 거야. 우리 현대자동차 납품을 해야 돼. 그런 사람은 무조건 현대자동차 사는 거야. 대안이 뭐 필요가 없는 거지. 습관처럼 현대자동차 사는 거야. 그래서 습관적 구매 행동의 시사점이에요. 마케팅 전략상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 상품이 소비자에게 습관적으로 구매하는 상품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상품은
서비스와 인적 판매를 거의 필요로 하지 않은 거야. 그 다음에 경로라든지 회전율이 높고 마진이 낮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나면 습관적으로 구매하지 않겠지. 그 다음에 상표를 대체하는 효과적인 방법, 할인 판매, 무료 견본을 줘가지고 내 상품이 습관화되도록 노력하는 거가 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습관에서 복잡한 의사결정으로 전환하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소비자에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구매하면 되게 좋겠지만, 내 상품을 습관적으로 구매하기 위해서, 습관이 안 된 상품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광고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고 습관적으로 구매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내 상품에 무료 견보라든지 쿠폰을 할인 가격을 해서 주어갖고 한번 먹어보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한번 먹어보면 습관화 되는 거지. 그죠? 또 새로운 효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상품 계열을 확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케팅에 있어서는 두 가지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내 상품을 습관적으로 구매하기 위해서 광고를 확장하기도 하고, 또 습관적으로 내 상품을 습관적으로 샀으면 이 사람이 떠나지 않게 하기 하는 행동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떠한 복잡한 의사결정으로 전환을 하면서 새로운 광고를 해주면서 그 소비자가 실질적으로는 습관화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은 관여도가 높은 의사결정, 관여도가 낮은 의사결정, 습관적 의사결정, 이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이러한 걸로 학습했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